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참고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전달해 볼게요. 알아두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조심해야 할 땐 조심해야겠죠. 요즘 예탁금이 70조, 70조래 벌써. 신용융자 22조랍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니까 신용 쓰는 그런 분들, 비투하는 그런 개미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그 주식장의 신용 거래 융자 잔액이 다시 늘어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죠. 일단 개미들의 비투 규모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가파르게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70조 원을 현재 넘어서고 있다는 거. 여기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거죠. 다만 단기간 급증한 그 신용의 그 융자가 조정 국면에서 이 반대 매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이 잘 가다가 훅 빠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보다는 반대 매매 나옵니다. 반대. 이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면은 이 본의 아니게 털리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있다는 것도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금융투자협회에 보니까 지난 11일 기준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2조 4,362억입니다. 22조 4,300억 정도 되는데 연중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지난 21년 9월 13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25조 6,540억 원에도 근접한 수치인데, 이렇게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좀 매수한 뒤에 이 상환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개미들의 그 공격적인 그런 매수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2일까지만 해도 신용융자 잔액은 15조 6,823억 수준이었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증시 부양 기대감이 이제 커지다 보니 6월 초에는 18조 원대로 불어납니다. 18조 원 불어났고 열흘 만에 2조 원이 늘어가지고 20조 원을 전 돌파를 하는 거죠. 이후에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져서 8월 초에는 22조 원을 넘겼고, 다만 그 뒤로는 잠시 조춤을 해요. 21조 원대 머물렀는데 9월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연중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는 겁니다. 예탁금 흐름도 증가세가 뚜렷한데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이 대기성 자금은 1월 55조 5,785억 원에서 출발해서 매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월에는 56조 529억 원, 3월에는 58조 4,70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6월에는 68조 9,700원까지 치솟습니다. 7월에도 68조 6,850여 원을 유지했는데 8월 들어서 66조 2,992원까지 이제 소폭으로 감소를 한 거죠. 그런데 9월 11일에는 71조 118억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반등해요. 연중 최고치다. 야, 계속 오르네. 보니까 좀. 예탁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대기하는 거니까, 대기 자금이니까 언제 또 매수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신용융자랑 예탁금이 동시에 증가한 것은 개미들이 여전히 증시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 전망과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 등으로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여기 대기 자금이 늘어난 만큼 추가 매수 여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보면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신호다,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신용융자 확대가 반드시 후자만은 아닌데, 이 과거 사례를 보니까 잔액이 단기간에 급등한 뒤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연쇄적인 반대 매매로 이어져서 시장 변동성을 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코스피가 단기간 급등하다 보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손실이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신용융자 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건 그만큼 개미들의 기대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죠. 다만 펀더멘털 개선 없이 정책 기대나 금리 인하 전망에만 의존하는 매수세는 언제든지 반대 매매로 돌아설 수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권계에서는 신용융자 잔액 증가를 양날의 검으로 보네요. 단기적으로는 증시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동시에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탁금 증가는 대기성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증가는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그런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증시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과 변동성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탁금이 증가되고 비투도 늘어나고 외국인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코스피가 오릅니다. 오르고 있고 월요일 날도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좀 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게 갑자기 또 꺾일까봐 그게 조금 찝찝합니다. 찝찝해요. 요즘 보면은 또 이 세제 우려 완화 때문에 거래대금이 또 급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거래대금은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이게 23조 8천억이었어요. 23조 8천억. 같은 기간 합계가 238조 원이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특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10일부터 12일 사이에 이 거래가 뚜렷이 확대됐는데 11일 29조 원을 나타냈고 11일과 12일에는 연이어 31조 원을 웃돌았다 합니다. 국내 주식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주식 양도세 이 대주주 기준 강화 구상이 담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안도 랠리를 펼친 거죠. 지난 11일은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34포인트 올라서 역대 최고가인 3,395.5세 거래를 마쳤고 지난 2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10일부터 10일까지 사흘 평균 거래대금이 30조 6,900억이야. 그러니까 1일부터 9일까지 평균 대비 약 47.2%나 뛰었고 이 박스권 탈피 기대와 이벤트 관망으로 대기하던 자금이 현물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주식을 좀 많이 사려고 하겠죠. 삼성전자 쪽으로 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빚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